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느 집이든 결혼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댁 부모님과의 갈등일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그때 저희는 22살 한창 혈기왕성하고 무서울 것이 없이 그저 즐겁게 연애하던 때였고 그저 하루하루 즐겁기만 했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담가보지 못한 나이만 성인인 저희에게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홀어머니 아래서 자라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의 외동딸인 저와 집안의 늦둥이로 어머님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자란 남편. 철없는 20대 커플 앞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도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겁도 없이 어설픈 책임감 하나로 결혼을 준비했죠. 뭐가 예쁜 건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알아볼 틈도 없이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로 대충 식을 올리고 시아버지 명의의 방 한 칸,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집에 엄마가 채워주신 신혼살림들. 엄마는 넉넉히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모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저희를 위해 집을 내어주시고 살림살이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예쁜 아들을 낳았고 조리원에 갈 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젊다는 핑계로 집에서 몸을 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라 전몸살이 유독 심하게 길게 와서 신랑이 마사지를 도와주고 있는 도중에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을 밀쳐내고 후다닥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으며 주저앉아 현관을 보며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으시며 문을 잠그고 그럴 것이지 현관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 젊은 것들이 정신 빠졌다며 한 소리를 하셨죠. 지나가는 길에 무슨 일 없나 하고 잠깐 들리셨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며 이런 건 이렇게 관리해라. 겨울엔 창문을 살짝 열고 습기가 차지 않게 잘못하면 집안에 곰팡이 핀다며 20분가량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설명을 하시다가 댁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문단속을 잘 안 하는 편이 아닌데 남편이 그런 건가 했다가 정말 내가 깜빡한 건가 생각해보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집에 있을 때도 문단속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래서요. 정말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었으니 항상 2번, 3번, 4번 생각날 때마다 문단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들 때문에 방문도 닫지 않고 생활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당연히 문단속을 철저히 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거실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고 저는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순간 분명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잠겨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변기통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화장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묻자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 집인데 당연히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겠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갑자기 나는 소리에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우는 바람에 아들을 안고 토닥이며 멍하니 서 있는데 주방 싱크대로 향하시는 시어머니 싱크대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더럽게 쓴다고 혼나고 냉장고에 든 게 없다고 혼나고 설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물자국이 다 났다고 혼나고 물건을 어질러 놓고 산다고 혼나고 아들을 안은 채로 10분간 혼나고 서 있었습니다.
그쵸. 혼날 수 있죠. 저는 아직 너무 어렸고 살림은 서툴렀고 본인 늦둥이 아들이 사는 집이니 더 신경 쓰이셨을 테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크도 없이 벨도 한번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따고 벌컥 들어오시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잘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아마 처음에 그때도 문을 따고 들어오신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뿐 아니라고. 그러실 분들이셨으면 신혼집 하라고 여길 내주셨겠냐고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방문조차도 벌컥 연 적 없는 분이시라고 노크 소리 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일단 자기가 어머니한테 오시기 전에 연락은 하고 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얘기한다고 했으니 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당연히 오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시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멍청한 착각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들 예방접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도 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싱크대를 수세미로 닦고 계셨거든요. 아이를 안고 아이 짐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저는 현관 앞에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놀랐고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가 싶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 무시당하는 건가 싶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기척에 현관 쪽을 바라보셨지만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마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러 그냥 왔어 그냥 이러면서 짐을 내려놓았죠. 엄마는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본다고 좋아하시는데 누구는 문 벌컥벌컥하며 들어오는데 엄마는 친정엄마도 손님이라고 불편할 거라고 한 번을 먼저 찾아오지도 못하고 먼저 약속도 잡지 못하는 그 모습에 괜히 콧등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데 꾹 참고 TV 보는 척하며 애써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남편에게는 연락이 오질 않고 대신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5살 차이 나는 시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마주쳐도 길게 대화한 적 한 번 없는 어색하고 불편함의 끝판왕. 시누이의 전화. 엄마가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서 놀랐겠다 하시며 처음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음 한마디가 끝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 키우며 집안일하기 힘들까봐 그 나이 드신 엄마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준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고. 그걸 또 막둥이 내세워서 엄마 못 오게 하라고 시켰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 가족관계가 돈독해지는 거고 네가 중간에서 잘 못하면 가족이 남이 되는 거라고.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시는데 통화 볼륨 소리를 막 눌러서 줄이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데 또 여기서 한마디 했다가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못 배웠다고 할까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끊고 잠든 아들을 엄마 집에 놔둔 채로 지갑만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앉아서 TV를 보다가 들어오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신발을 벗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전화 안 하고 시누이가 전화하게 됐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했길래 내가 못 배운 사람이 되며 우리 엄마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연락도 없이 문 따고 들어와서 살림살이 마음대로 만지고 그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건지 말해봐 라고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지지 않으려는 건지 자기 엄마 욕한다고 생각한 건지 더 큰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가 집안일 도와주러 오신 건데 인사는 못할 망정 그렇게 쌩 나가버리는 게 못 배운 거지. 다른 게 못 배운 거냐? 나이도 있어서 무릎도 안 좋은데 와서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너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여자인 누나가 너를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같은 며느리 입장이고 하니까 누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다. 왜 그게 잘못된 거냐고. 지금도 누나가 전화해서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바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던지요.
아무리 싸우고 난리를 쳐도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다는 게, 이런 게 벽 보고 싸우는 느낌이라는 건가 싶고 너무 답답하고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지 볼일 보는데 우리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야 이해를 했을까요?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얼핏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희 부부에게도 부부 관계에 대해 충고해 주시며 서로 간의 일은 일단 둘이 먼저 해결하라고, 누굴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어머니께도 예고 없이 저희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예고 없는 방문이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사라졌고 따로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죠. 저희도 여느 부부처럼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그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 결혼 기념일 날 친정엄마께 오후에 아들을 맡기고 저희 둘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혼이 아예 없던 20대 어린 부부, 와인 한 잔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순식간에 타올라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어갔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우리 부부 앞에 현관문이 쫙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옆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로 저희 몸을 가리며 나가라고 엄마, 나가라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저희는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주저앉아 남편은 멍하게 벽을 응시하고 있고 저는 뭔지 모를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은 댁으로 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초저녁부터 무슨 짓이냐고 남사스럽다고 신발을 벗으시려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인 거 알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잘못한 거고 다 큰 성인 아들네 부부집에 문 따고 들어오는 어머님은 잘 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울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당황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집에, 내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냐?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희가 뭐 하는지 내가 알고 찾아왔겠냐?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는구나 네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려는데 그 말을 직접 들은 남편은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를 밀치며 엄마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왔어? 그동안 이 사람이 엄마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도 나 안 믿었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키 완전 바꿀 테니까 나가라고 라고요. 그러고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열쇠 당장 바꾸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 이혼할 수도 없고 어쩌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대로 제처를 해주는 모습에 좀 마음이 풀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다음날 도어락으로 변경하고 문 따고 들어오는 시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날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술을 드시고 울면서 하소연을 시작하셨거든요. 늦둥이라 걱정되는 것도 많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내가 매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지들끼리만 번호 외우고 그러고 있다고요. 애들이 애를 키우는데 걱정이 안 되냐고, 내가 허구한 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들 걱정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세상 서럽게 울면서 땅을 치시며 아들 잘못 키웠다고 1시간을 울고 계시니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마스터키를 본인에게 한 개 맡기라 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자고요. 드리기 싫었지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터키 받으시면서 아버지께 절대 본인이 꼭 가지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한다고 하셨기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열쇠를 숨겨두신 건지 아들이 혼자 걷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문 벌컥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였어요.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문 벌컥 시어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가진 시어머니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타나셨죠. 이젠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진
울트라 최강 파워 생캐로요. 아이와 산책을 다녀오면 집 거실 물건을 이리저리 치워놓고 걸레질하고 계신다거나 방에서 낮잠을 재우다 같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오면 설거지를 옆으로 치워놓고 싱크대 배수구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고 계시거나 그렇게 자주 오시는데 먹을 걸 가져오시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려서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정도를 집안 곳곳을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며 다 들리는 혼잣말로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면 후련히 댁으로 가세요. 마스터키 시어머니의 방문이 3달째 이어질 무렵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든지 당해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마스터키를 받아냈고 틈만 나면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화장실에 계시면 문을 벌컥 열고 저 왔다고 인사드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먹을 게 많다면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거실에 아들 내려놓고 장난감 펼쳐놓고 내일 다시 올 거니까 장난감 두고 가겠다고 아들만 데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남편 쉬는 날엔 남편한테 아들 맡겨놓고 저 혼자 시댁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기도 했어요. 장보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장보고를 다 떨어뜨리시고 물론 거기에 계란 한 판이 있어서 치우느라 고생 좀 했지만 나름 통쾌해서 치우는 내내 즐거웠답니다. 한 번 사고를 친 후 며칠 뜸하게 가지 않고 있다가 점심시간 좀 지난 후 아들 손잡고 시댁에 갔죠. 설거지를 쌓아두고 간식을 드시다가 현관문이 팍 열리며 저희가 들어오니 엄청 놀라셨는지 콜록거리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어머니도 설거지를 엄청 쌓아두신다고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 좀 보시라고 냄새 난다고 혼자 드신 거 아니냐고 얼마나 많은 반찬을 준비해 드시길래 그릇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고 반찬 좀 나눠 먹자고 제잘제잘 거렸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던져지듯이. 아직 술 먹고 야밤이 들어가서 술주정 하는 거 못했는데 계획한 게 몇 개 더 남았는데 다 못해보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똑같이 문 벌컥 방문? 아니 마스터키 방문 복수를 한 후 우리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문 벌컥 마스터키 시어머님은 안 오시네요. 시어머님이 안 오셔도 싱크대 배수구 청소도 잘하고 걸레질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문벌컥 마스터키 시어머님 시작되어 찾아오시면 전 이번엔 정말로 술주정 부리로 야밤에 시댁에 찾아갈 거예요. 계획해두었던 몇 가지 방법들 다 할 거예요. 지지 않을 거예요. 마스터키를 가진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시어머니. 저 복수의 칼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